이번 주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한 의견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대규모 AI 투자가 필수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과열인지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해 구글과 메타, 또 오라클 등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2,183조 원에 가까운 정말 대규모 투자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과열인지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지금 특히 금융시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AI 투자 붐과 관련된 건데요. 2025년에 전 세계 AI 지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1조 5천억 달러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합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투자 대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수익이 안 나니까 시장과 또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려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하면 영업이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의 90% 이상의 기업들이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고 투자를 하면 보통 전통 IT 기업들은 1년이면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해요. 근데 AI 기업들은 이게 2년에서 4년 이상 걸리는 그런 시간이 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 한 6% 정도밖에 투자 이익을 회수 못한다는 점이 제일 큰 우려사항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회사들이 약 한 5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적정 수익이 약 한 1조 정도 돼야 된대요. 1조 달러. 네.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4,500억 달러. 그래서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수익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투자가 과연 적정한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8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29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번 주 발표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규모 투자가 실적에는 이번에 좀 어떻게 반영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앞에서 질문하셨고 제가 답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투자는 많이 하는데 실적이 보이느냐? 그리고 사실 2026년은 이러한 많은 AI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한 거에 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AI 투자에 따라서 사실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매출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자 아니면 코파일럿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수익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진짜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 어떤 수익 전망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더 작년처럼 과감하게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 대비 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이익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주가나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 우리 반도체 시장도 함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달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고 흐름도 좋은데 또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신용 거래가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난 2025년의 실적 마지막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보면 역대급 실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역대급 신용장고 네. 이런 두 가지의 그 역대급이 좋고 나쁜 게 겹치니까 여러 가지 좀 투기적인 어떤 성향이 시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반도체의 시장 이 업황 자체가 이제까지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의 어떤 전망까지도 반영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펀더멘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그 다음 그 플랫폼인 루빈에 HBM4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하이닉스가 공급을 할 그 계획이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완판이 됐다. 이런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시장에서는 우리 HBM,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AI용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거로 보이고요.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또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레가시 반도체 호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엮여서 저는 좀 펀더멘털에 있다고도 보고요. 또한 정부의 정책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전략적으로 반도체와 AI를 국가의 성장 어떤 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I 부분에 대한 글로벌 AI 부분에서의 투자가 지금 과잉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과잉이라는 평가, 즉 버블이라는 평가가 될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아주 좋은 시장 환경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도 하고 또 가격도 많이 올려잡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주 발표될 실적에 대해서 전망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적보다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2026년도 가이던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가이던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는지 이런 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HBM,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으로 이제 다시 수요를 높이면서 공급하는 즉 시장 지배력을 넓히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AI 부분에 대해서 계속 봤지만은 레가시 반도체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 회복이라든지 이 전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쪽 말이 두 마리가 달려가는데 한쪽 말만 계속 빨리 가고 한쪽 말이 늦게 가면 평균 속도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AI 붐과 소위 말해서 AI 관련된 테크놀로지 비즈니스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반도체 호황 속에 개인들도 비투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지금 빚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지만 몇몇은 살아남겠지만 또 도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우려사항이나 또 어떻게 좀 한 말씀 주시죠. 예,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AI 기업들이 과감한 대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몇몇이 살아남겠죠. 그 공격적이고 비전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기업들을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라고 보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살아남은 기업들은. 근데 이 살아남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승자 독식을 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빅테크 기업들, AI 과감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은 고속도로를 만든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물류회사들이. 그러한 물류회사 같은 기업들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AI 전문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료라든지 뭐 과학, 바이오 이런 쪽에 또 아니면 뭐 법률 이런 쪽에 어떤 전문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전문 과학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그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생의 관계가 존재해야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인프라를 제공한 빅테크 기업과 그 위에서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전문 AI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IMF에서는 인공지능 붐이 꺾일 경우에 세계 경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 의존적인 성장 구조에 대해서 좀 우려도 섞인 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요? 네. 아주 우려가 크죠. 왜냐하면 IMF가 1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기존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 뒷면에 이러한 성장세 뒷부분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글로벌 AI 투자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투자를
주도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 의존적인 AI 투자붐에 의한 세계 경제의 어떤 의존성이 크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뭐 2.4에서 2.6% 정도 성장하는데 이 AI 붐이 꺼지면 0.4%포인트 성장률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의존성에 의한 또 영향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주도를 하잖아요. 근데 소비에 중요한 것이 주가예요. 주식 시장이 좋으면 부가, 웰스가 늘어나면서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AI 붐이 꺼지면 AI 관련된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부가 떨어지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기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죠.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그중에 반, 0.1%포인트가 반도체 수출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영향을 받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는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현재 AI 시장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